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8월 2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뉴스, 미 예일드 교수가 비트코인이 전통 투자 자산보다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다라고 알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일대학교 경제학부의 알레 치빈스키 교수가 암호화폐 위험과 수익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암호화폐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채권 및 주식과 비교할 때 샤프 지수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큰 변동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음을 나타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전통적인 투자 자산을 이제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샤프 지수라는 건데요. 이 샤프 지수라는 거는 실제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얻은 초과 수익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험 대비 수익률을 이제 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변동성이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게 지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이긴 하죠. 다른 자산들보다 변동성이 가장 크고 변동폭이 높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실제로 얻는 수익률이 그걸 상회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샤프 지수라는 거에서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보면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전략을 세우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샤프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의 샤프 지수가 3.0을 넘어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험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이 정도면 다른 부분들을 보면 채권이나 이제 신흥시장, 외환거래 등이 샤프 지수가 마이너스 때였고요. 그리고 금은 최근 랠리로 인해서 1.3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샤프 지수가 높을수록 이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샤프 지수가 1.0을 웃돌면 투자 가능이고요. 2.0을 웃돌면 매우 좋음입니다. 그리고 3.0을 웃돌면 탁월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까지 갔다는 건 굉장히 탁월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1.0을 밑돌면 보통 투자를 하기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판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코인들의 샤프 지수를 내놓았는데 30일간으로 봤을 때 각 코인들의 샤프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IOST나 비트코인 SV 이런 것들이 지금 앞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30일로 보면 짧기 때문에 그때 단기적인 변동성이 높은 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 지표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최소 1년, 2년 정도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샤프 지수로 봤을 때에도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자산이냐, 아니면 그 수익률이 정말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냐, 이걸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꾸준하게 지금 샤프 지수가 4년간 꾸준히 2.0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샤프 지수로 봤을 때에도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다들 이제 전문 분석가들도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 그러니까 리스크 헤지를 위해서 순 자산 중 최대 5%를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건 크릭 캐피털 창업자 마크 유스코도 있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실제 위험은 있지만 그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져갈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 자산을 이 암호화폐에 다 투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일부 자산, 실제 여기서 말하는 이 모건크립 창업자 같은 경우는 5% 정도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만큼 가져가더라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투자 자산의 그 위험들,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위험을 크게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더라도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울 때에도 전략적으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할 때에 보는 이런 지표들, 지수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암호화폐, 제가 방송을 암호화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암호화폐만 하라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다른 중요한 자산들도 많이 있으실 테니까 다른 자산들도 같이 골고루 좀 분배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 흐름들 분석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은 바이도빅이 봤을 때에는 이 상승하는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이제 그 상단에 저항선이 있는데요. 11,256달러 선을 지금 이제 중요한 저항선 라인으로 보고 있고, 그 위쪽에 이 상단이 있죠. 이 트렌드 라인 이쪽에 지금 11,614 이 구간까지가 이제 진짜 저항선이 되겠죠. 그리고 그 위로는 12,320. 만약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확실하게 트렌드가 바뀌겠죠. 하지만 그게 한 번에 뚫릴 수 있을지는 이 저항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저항선에 들어갔을 때에는 좀 조심하게 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 점유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크립토 미셸이라는 분석가가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지금 알트코인의 점유율을 봤을 때 이 하단 부분에 이미 맞닿아 있고요. 지금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 저점하고 지금 맞닿아 있는 구간이고, 이 저점에 이미 맞닿아서 여기서 튀어 올라야 되는데 아직 튀어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 하단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그래서 여기서 뚫고 내려가면 더 하락해서 지금 21%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저항선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지지선이.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하고 상승으로 턴을 할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고, 되도록이면 이제 턴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그게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선은 먼저 대응하기 전에 이 상황을 먼저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 부분이 좀 방향이 바뀌길 기대를 해봅니다. RSI로 봤을 때에는 최저점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해시레이트가 신고점을 경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지갑 업체 블록체인닷컴에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스톱코인의 이제 해시레이트는 여름 내내 계속돼서 이전 기록을 계속 갱신해왔고, 이날 역대 최고치인 82.5까지도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나왔다는 건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하고 이 해시레이트는 연동이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상승하는 그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도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요. 보통 하락을 하면 가격도 보통 하락을 했었는데, 과거에 이제 해시레이트가 무조건 상승했다고 해서 또 상승한 것만은 또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해시레이트가 상승하면서 큰 물줄기에서는 가격이 같이 흘러가는 양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좋게 보는 거죠. 우선은 해시레이트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해시레이트가 이제 뭐냐면, 해시레이트가 이제 보통 높을수록 네트워크의 이제 보안이 강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자들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수요를 끌어올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해시레이트가 높다는 건 이제 채굴자 사이에서 새로운 블록을 검증하기 위한 이제 경쟁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의 공격을 수행하는데도 필요한 자원의 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더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는 건 이제 좋은 의미로 보통은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암호화폐 분석가인 맥스 카이저가 지난 트윗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과 해시레이트는 비례한다. 그리고 해시레이트 차트는 향후 9년간의 불마켓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레이트 차트를 보면서 그 미래의 이제 강세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9년간이나 불마켓을 계속 이어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은 강세장을 이어갈 가능성은 이 해시레이트를 보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서클의 CEO, 이 서클의 CEO가 지금 최근에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비트코인은 안전 투자 자산 잠재력이 충분하다, 자산 통제력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클의 CEO 제레미 얼레어가 이제 CNBC 방송에서 자산의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안전 투자 자산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연은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비주권 암호화폐는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곳에 자산을 두기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특성과 디지털 금이라는 이론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자산 통제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는 사법권 내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비트코인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최근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100% 이상 오르고 9개월간은 이제 200%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을 잠깐 실현하는, 그래서 다른 자산에서 이제 손실을 본 그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들에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투자 회수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에서 이제 수익을 회수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도 그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제 비트코인의 투자를 고려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하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트렌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갑자기 반등을 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만 급작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5%가 넘는 거의 7%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상승했느냐 봤더니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제 하드포크를 한다라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 9월 17일 빠르면 9월 13일 아틀란티스 하드포크를 진행할 것으로 예고를 했고요. 이 하드포크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의 반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이제 가격 반등의 요인이고요. 이렇게 하드포크로 올라가는 거는 뭐 계속 상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이슈에 너무 출렁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그냥 참고 정도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창시자 이번에 나왔었죠.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하는 자칭 주장하는 그런 분이 나오셨는데 그 분에 대해서 대부분 좀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짜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창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입증할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왜냐하면 이미 최초에 그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신이. 그럼 그 채굴한 주소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주소에서 비트코인을 그냥 옮기면 돼요. 한번 옮겨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이 뭐 날라갔다, 막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사라졌다, 노트북에서 뭐 지워졌다,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자체가 그걸 지웠다고 해서 그 모든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주소도 남아있을 거고, 그거는 누구나가 아는 건데, 그게 이제 자신을 증명할 수 없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이야기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증명하려면 이 부분만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전송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송만 한번 해보면 프라이빗 키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를 이제 입증할 수 있잖아요. 최초에 그 채굴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소는 이미 알려져 있고 그 주소에서 들어갔다 나왔다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게 내 거다라는 걸 바로 증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걸 안 한다? 그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암호화폐는 이게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지금 이제 그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타인들도 그 주소만 알면 그 주소에 이동하는 게 몇 개나 움직였는지까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입금과 출금에 대한 그런 내역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공개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게 프라이버시를 또 침해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보완한 다른 알트코인들도 생겨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증명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